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오시마모루 감독의 대형 팬더 첫 입성. 아하. 바로 공각기동대입니다. 와우. 고스트 인 더 쉘.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저는 정크이고요. 저는 인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스토리 한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서기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시계가 없는데 자꾸 여기 시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살밖에 없어요. 잔털이랑. 2029년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네. 네트워크가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사이보그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보편화됐고 이제 인간과 기계의 그 경계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사이보그 테러, 범죄 이런 거를 막는 그런 곳인 공안 국가, 속칭 공각기동대. 거기에 또 에이스인 쿠사나기 모코토 소령이 또 이제 정체불명의 네. 해커 인형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인형사와 요 쿠사나기 소령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또 뭔가 이제 인간의 진짜 모습 그런 게 점철돼 있어서 보기에 아주 하드한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게 바로 공각기동대입니다. 일단 공각기동대가 여러가지 버전이 많기 때문에 그거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코믹스, 극장판, TV판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코믹스는 시로 마사무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네네. 우리가 본 그 애니메이션과 스토리가 그렇게 동일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초적인 개념, 의체라든가 아니면 네. 쿠사나기 소령의 과거라든가 전례라든지 아니면, 전례의 설정, 뭐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들이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화책이 뭐 이렇게 꾸준히 쭉 연재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91년에 1권, 그리고 2001년에 2권, 어머나. 그리고 또 2003년에는 3권이 아니라 1.5권, 어머나. 뭐 이런 식으로 건수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95년도 극장판보다는 네. 좀 더 개그성이 있고, 좀 더 보기 편하겠네. 네. 그리고 좀 더 섹슈얼리티가 거기서 너 섹슈얼리티가 있다고요? 진짜로 시로 마사무네라는 이름을 네.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네. 해제하시고 검색하시면 지끈.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다 보고 왔구나. 다른 작가가 그린 프리퀄격이라고 하죠. 홍각의 판도라라는 만화책도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흑역사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팬들이랑 그 원작 팬들이랑 확 나뉜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간 모해화라고 하죠. 네네네. 모해화 느낌이라 이게 기업하고 약간 아청아청하고 이런 느낌이라 확 갈려요. 주로 스바기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가려요. 이런 작품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고 좀 가립니다. 근데 지금 선미가 너무 많이 선호빈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만화책을 기초로 네. 우리가 오늘 다뤄볼 오시마모루 감독의 95년도 극장판 버전이 있고, 네. 그리고 이거의 후속편 네. 2004년에 이노센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공각기동대 2였는데 네. 이노센스로 바뀐 이유가 흥행이 아. 안 될까봐. 네. 전편의 이미지가 전편이 올라가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탈피해보고자 이노센스라고 지어서 다시 개봉한 건데 더 망했죠. 그렇죠. 네. 오히려 원작 팬들 그 원작 팬들이 조금 실망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TV판 시리즈로 이제 쿠사나기 소령이 인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네.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그 스탠드 언론 컴플렉스. 이프 스토리군요. 네, 이 공안 국가의 업무와 그 생활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요거 재밌었어요. 이게 좀 더 일상물과 그 미래의 그 수사물 이런 게 네. 결합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펫프레이버 시리즈. 예, 맞아요.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의 일상. 땅. 요거 말고 또 애니메이션 하나 더 있어요. 조금 더 옛날. 그러니까 쿠사나기 소령이 더 어렸을 때 그때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인기가 조금 미묘해요. 온도차가 좀 있군요. 이 스탠드 언론 컴플렉스에 비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만화책이 원작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설정과 캐릭터들을 따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쿠사나기 소령이 이제 어린 유치에는 항상 꾸준히 등장하는 요게 뭐 연결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사실 각계 별개의 작품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TV판도 인기가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이 95년도 작품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걸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95년도 작품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비적 부비적에서 사실 영화판 공각기동대를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형 팬들에서 먼저 풀 수 있는 거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굿캐스팅이 한 표. 아이언맨 2 때 블랙 위도우 정도의 액션과 컨셉을 잘 잡으신다면은 이 이상의 뭐 캐스팅은 없다. 근데 저 친구 빨리 심폐소생술 들어가야겠네요. 네. 어디서부터 써야 돼? 오키도키씨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숨이 간당간당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숨이 끊어져 버리면 예능감이 네. 끊어져 버린 사람은 우리도 못 살려요. 편집도 그거 아직 안 돼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 귀처럼 파닥파닥이라도 내야 돼. 오프닝에 스토리 설명했지만 그 기계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그 미래의 세상에서 인간의 고뇌를 이제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오시마모루가 이 원작에 지는 이야기 자체가 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애니메이션화를 추진을 했다고 해요. 네. 95년도 작화라고 하기에는 아, 이게 정점이야. 너무 많이 안 나오거든. 광학미체에 나왔을 때 분명히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부드러운 프레임이 그거 보고서 야, 이 시대에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화면 시점이 바뀌면서 화면이 굴곡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나왔다 빠졌다 하면서 그걸 다 작화를 그렸어. 대단한 거야. 어떻게 그렸어? 이게 정말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칭송을 받고 있고 일본보다는 외국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키라랑 항상 1, 2위를 다투는 작품이에요.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이 작품이. 그렇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초록색 찌리리리 네, 그 타이포그래피가 어. 트리니티의 어떤 캐릭터 컨셉 자체가 구산하기 소령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게 목 뒤로 이렇게 플러그를 꼽아서 맞아요. 접속한다든가 네. 빼박이지 이거. 세계관의 설정 네. 그런 느낌 네. 자체가 공각기동대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느낌이 약간 나죠. 전뇌 느낌이나 네트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많이 차용했죠. 그렇죠. 그때 들으면 여기서 나온 용어들이 되게 낯설어요.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액세스라든지 접속이라든지 정말 시대를 빨리 갔다. 또 아키라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작품도 아키라만큼이나 흥행은 정말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제 고담이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흥행은 실패했지만 10년, 20년, 30년 갈 이 돈을 쓴 거다. 내가 봤을 땐 20년 더 가도 여전히 명작으로 꼽힐 것 같은 그런 정말 맞아요. 대단한 만화예요. 연출의 바이블이야. 애니메이션, 영화 할 거 없이 연출의 바이블이야. 오시마모루 감독이 왜 그 칭송받는가, 왜 괴물 같은 감독이라고 불리는가는 공각기동대만 봐도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거 방송을 보시고 공각기동대 한 복가하고 95년도 작품을 딱 보시면은 아, 얘네들이 이래서 오시마모루 감독을 이렇게 칭송을 했구나. 아까 전에 말했지만 원작에는 개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어. 웃으라고 만든 작품만 아니야.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기를 완전 쥐로짜 빼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작화력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본 적은 있는데 네. 이게 웃겨서 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러고 보기 이러고 봐야 돼. 딱 뒤로 빼고. 이게 정확한 감독 표현인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리고 홍콩을 배경으로 지금 네. 공간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리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동서양이 섞여 있는 느낌, 빡빡한 그 느낌 있잖아요. 도시에. 아 혹시 그 막 간판 많이 나오고 하는 장면이 그렇죠. 홍콩이군요. 그 배경이 홍콩이에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이런 미디어의 홍수 이런 거를 그런 간판과 네. 이런 도시적인 배경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손색이 없는 작품이고요. 공각기동대에서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데 네. 일단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직 현실은 그 기계의 몸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의체가 뭐 없죠. 의수나 이런 건 좀 발달을 해 있을지 몰라도 네. 의체라는 건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어도 지금의 뭐 네트워크나 네. 지금의 과학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놀라웠던 점이다, 재밌었던 점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형사가 이제 해킹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전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디를 해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킹이 왜 위험한가?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의 활동 내역이 해킹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이 작품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바디를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바꿔도 지금 시대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놀라웠어요. 전뇌. 그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이미 개념이 나왔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동기화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실제로도 지금 막 핸드폰 만지면 집에 있는 가전기구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기가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 나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음악 다 날렸거든. 아이폰 유저들은 이거 어쩔 수 없어. 동기가 그러니까요. 민감해요. 민감한 주제야. 이거. 네, 이거 민감해요. 인형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한 생명으로서 정치적 망명을 망명을 선언한다. 一生命体として政治的亡命を希望する生命体だと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명체로 보냐. 그러니까 인간도 DNA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고 그거를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자기도 데이터를 축적해 오면서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95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또 인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근데 그저 카피될 뿐이다. 근데 카피는 카피일 뿐이지 새로운 개성을 만들진 않는다. 그게 인간과 다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철학, 그렇죠. 이런 담겨있는 메시지 95년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요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그런 뭐 GPS 막 나오고 네트워크 나오고 난리 났는데 공중전화를 받고 공중전화를 받고 차에서 이렇게 전화를 폰을 꺼내서 잡고요. 와이어리스를 놓친 거지. 얘를 생각 못한 거야. 얘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지. 네트워킹으로 전내를 무선으로 이렇게 네트워킹 하잖아요. 그거 나면서 왜 전화는 유선이야? 사이버 표밀러가 나중에 USB 안 쓰고 거기 플로피 디스크 쓰는 것도 같은 개념이지. 그런 느낌. 그 나중에 놓치는 점.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개개인 그 자체를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존재하는 그에 대한 기억, 아니면 그 자신에 대한 기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거기서 나오는 고스트라고 표현하죠. 혼. 그 개성이 아마 그 인간인가? 과연 어느 쪽으로 봐야지 인간이 그 인간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가를 정말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인섭이 말한 거에 조금 보태자면은 아바타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렇죠. 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인격체 이런 걸 사용을 함으로써 아바타를 통해서 아니면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내가 표출하고 있는 정서,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뭔가 말들, 이게 진짜 나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의 개념과 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더 깊이 들어가서 존재에 대한 성숙에 대한 얘기가 같아요. 현실의 나와 아바타의 나가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내가 아바타의 나를 투영할 때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쿠사나기 소령이 사이보그로서의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군가라고 방황을 하잖아요. 인형사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이보그로서의 나를 찾는 거죠. 자아를 찾은 거예요.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런 느낌인 거지. 95년도에 아야나 미레이. 그러네. 어차피 나를 대체할 건 또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작품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결혼식과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쿠사나기 모코토를 자신과 닮았다고 이제 인형사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건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안 국가의 내부가 침투해서 프로포즈를 한 거지. 나와 하나가 되자, 나랑 결합을 하자, 이건 나랑 결혼을 하자라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게 다가왔고 그거를 이제 쿠사나기 소령이 수락을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잖아요. 이게 결혼해서 출산까지의 느낌이 나는 거죠. 느낌이 졸업이라고 느꼈던 거는 육체에서 해방이 되면서 구속하고 있던 거로부터 졸업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결혼식과 졸업식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났어요. 바트는 어쨌든간 뭐가 됐건 간에 죽 써서 개졌죠. 백날 웃겨주면 뭐해? 울리는 남자한테 갈 텐데. 그럼 이미 하나가 됐어. 어린 몸 주면 뭐해? 내가 볼 때 그건 좀 자기 취향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 변명을 하죠. 네. 암시장에서 받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맞아요. 그런 것들. 소소한 유머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 근데 그 장면 네. 솔직히 좀 무서웠어. 나도 처음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 진짜 인형 그 너무 싫어하거든. 나도 그 무섭잖아요. 그 인형이 그 일체가. 그 쿠사나기 소령이 약간 감정이 없이 보는데 눈이 이러고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저는 이제 존재의 성숙론에 얘기했잖아요. 이 대사가 딱 함축하고 있어요.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바트랑 대화를 할 때 어린아이답게 이해도 어린아이답게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린 시절을 버리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성서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충에서 나비가 되는 거죠. 성숙하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인간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또 아들러의 인간이해라는 또 책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어려운 얘기들 많이 나온다잉. 너네들 뭐 공부 많이 했다잉. 그게 아니라 최근 공교롭게도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한 주제의 작품이어가지고 30 넘어서도 자아성찰을 계속 하고 있구나. 아직 졸업을 못했거든. 아직 내 인생의 2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왜냐하면은 나이를 먹어왔을 때 저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변해야죠. 나의 자아도. 그럼 좀 변해라 좀. 근데 있습니다. 방송은 왜 안 변하냐? 변하고 좀 있어요. 변해라 좀. 발음도 안 변해요, 저 친구는. 쿠사나기 소령의 부하 중에서도 거의 의체를 쓰지 않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불완전 때문에 그 친구를 섭외했다고 쿠사나기 소령이 처음에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 불완전이 갖고 있는 완벽함이 참 이 작품에서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명장면으로는 그 시장 추격신이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포즈를 하는
엑스트라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 시대에 신경 많이 쓴 애니메이션이구나를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그 두 가지를 전 뽑아봤습니다. 홍콩을 배경으로 비 오는 장면까지 저는 멋있지. 그 부분까지가 네.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흡입력이 그때 장난이 아니에요. 디테일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네. 과력 장면들이 캐릭터 없이도 인서트로 자꾸 막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인서트 자체가 그거 한 번씩 배경들을 곱씹어 보시고 정말 천천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네. 연출을 위해서 되게 많이 쓴 것들이 있거든요. 물 예, 장면에서 싸울 때 있잖아요. 예, 예. 싸울 때 보면은 그 잡아주는 배경이 달라요. 다른 네.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이 캐릭터성을 분리하는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연출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연출도 멋있었죠. 네. 그런 하나하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애니메이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진짜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나 뛰어난 연출들, 너무나 뛰어난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뻥안 치고 내용은 제가 칭찬을 못하더라도 이 작화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네, 망명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뭐 외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전, 알력 다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네. 혼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카오스. 이런 느낌이 제일 적당한 것 같은 뭐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공각기동대 봐야 된다면 왜 봐야 되는 작품인지 저는 이제 추천이랑 비평사를 둘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 네. 추천으로는 이제 정보화 사회 그리고 더 나아 근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자아 탐구의 지침서 요게 제 추천사고요. 네. 비평사로는 당시 기준으로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상적이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잘 안 되는 게 그래서지 않나. 저도 비평을 먼저 하자면은 네네. 이게 약간 이 비슷한 느낌으로 블레이드 러너 이런 작품들 네.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영화였으면 더 흥행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냥 애니메이션이라 빛을 못 본 느낌이 네, 좀 있다.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추천사를 하자면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기를 완전 쫙 뺀 닭가슴살 같은 느낌. 정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주제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애니. 모든 대사, 모든 연출, 모든 장면에서 그 주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집중하기는 정말 좋은 애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제 90년대 애니메이션이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 답을 못합니다. 네. 왜냐면 요새 나오는 작품들도 뛰어난 훌륭하니까.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애니메이션이 정말 대단했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는 공각기동대만 보여줘도 충분하다. 괜히 헐리우드에서 극찬받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영화까지 시키는데 네. 공각기동대가 예전에는 제 취향에 사실 맞지는 않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어렸을 때랑 또 성숙한 다음에 보니까 다르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친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친절해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극적인 재미, 네. 그냥 웃긴 거, 부드러운 요소 이런 게 많이 없을 뿐이지 네. 작품 자체는 훌륭하다. さてどこへ行こうかしらね。ネットは広大だわ。 그리고 이제 TV판도 나중에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네. 그때 한번 다뤄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보죠. 공각기동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대형 팬더! 팬더! 네트는 광대해. ADBC